네, 반갑습니다. 전나무 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이번 주는 안 나오려고 했는데, 더 이상. 그, 한동훈이 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자하고 또 문답한 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 말을 했나 해서 이제 좀 기사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제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딱 그걸 몇 마디로 딱 압축해서 딱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한동훈이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들은 그 국민의힘이 당에서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소위 보수라고 하는 패널들이 했었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당과 패널들이 해야 될 일을 전혀 안 하니까 오늘 이제 한동훈이가 작심하고 민주당 169명을 싸그리 단돌이 해가지고 단돌이 했다가 맞나? 단돌이 쳐가지고 똥통에다가 집어 던진 거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요 정치한다는 새끼들 뭐 지자체장이나 뭐 이 배지 달고 있는 새끼들을 정말 참 이 복받은 놈들이 맞아요.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쉽게 말해서 거저 먹는 거 아니에요. 거저 먹는 거. 윤통이 판을 깔아주면 알아서 밥상을 차려야 되는데 밥상 차리지도 않아. 그 안 하니까 한동훈이가 밥상을 차려줘. 그 밥상을 차려주면 또 숟가락이라도 그러면 제대로 얹어가지고 밥을 먹든지. 아니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대요 그래? 아니 밥상을 차려줘도 숟가락 얹는 것도 제대로 못하잖아. 무슨 씨발 수전증이라도 있나? 그리고 그래 또 오늘 나온 갤럽 조사 어 이란 가지고 또 그렇게 물고 싶고 뜯고 지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같거나 아니면 한 1% 정도 혹시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1% 올랐더라고요. 아 정말 조작과 선동이요 안녕이죠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참말로. 어, 지금 이제 간첩 사건하고 노동개혁으로 지금 특히 민주노총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뭐 간첩단 사건은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딱히 민주당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조금 시큰둥한 편입니다. 물론 최고위원회에서 뭐 이제 몇 마디는 했는데 이제까지 요 뭡니까 이 빨갱이들의 어떤 지랄 발광하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아주 부드러운 이제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 제대로 지금 걸렸다 지금 자기도 판단한 거죠, 지금. 제대로 걸렸는데 여기서 엉뚱하게 한마디 했다가 또 그게 엮여 가지고 한동훈이한테 걸리거나 하면 착살이 날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간첩단 이거 뭡니까 저 뭐 북한에서 무슨 연대문인가 보낸 지금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거 하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단체가 데모만 하면 맨날 미군 철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나 해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 또 지난번에 11월 달에 뭡니까 화물연대 파업하고 하기 직전에 김여정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윤석열 같은 저런 머저리를 그대로 냅두냐고 봉기해라고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하자마자 민주노총에서 또 화물연대 지랄했었잖아. 이럴 때 당에서 나서 가지고 너희들 북한 지령받고 지금 하는 간첩이냐고. 그걸 그러니까 당에서 또 패널들이 계속 이거를 이슈화 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잖아요. 판을 깔아줘도 안 해. 아니 윤통이 중간중간에 종북 주사파 얘기하면서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때 맞춰서 딱 보조를 맞춰줘야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럼 또 이제 검찰에서 또 딱 상황을 보고 개입을 하고, 또 한동훈이도 좀 개입을 해가지고 또 그대로 주고 막 이게 유기적으로 딱 맞춰져서 돌아가면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윤통하고 한동훈이가 어깨가 지금의 10분의 1 정도로 가벼워질 건데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밥상을 차려줘도 아니 이걸 씨발 떠먹지를 못하잖아. 맨날 하는 욕이긴 합니다만은 하기사 내가 이렇게 욕을 한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좀 뭡니까 이 구독자 수도 뭐 제법 엄청 많고 뭐 어떤 좀 그런 영향력이 좀 있는 뭐 채널이라도 되면 좀 뭐 이런 얘기가 건너서라도 뭐 하고 할 텐데 뭐 이런 개코나 뭐 혼자서 그냥 이 뭡니까 그냥 광분하고 있는 거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식으로라도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간첩 수사도 간첩 수사입니다만은 그다음에 하나 제가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초창기 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윤통이 이제 뭐 시스템을 제대로 하나 이제 자르는 건데 이제까지 뭐 불법적으로 내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어떤 행위들을 수면 위로 떠올려 가지고 다 까발려 가지고 제도화하고 명문화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 지금 건설 노조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건설 현장에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뭐라더라 원lep이라든가. 근데 결국에 이게 이제 급행료 아닙니까? 급행료. 쉽게 말하면 타워 크레인 기사한테 뭐 수백만 원을 주면 그쪽에 먼저 가가지고 빨리 끝나게. 근데 그래 저 아까 어디 누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법원까지 갔었대요. 근데 법원에서 아마 지금 2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1심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은 네가 그 돈을 주고 공기가 단축이 됐으니까 공기 단축으로 인한 이득을 본 게 더 크다. 이런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진짜 이거 법원도 빨갱이 새끼들이 맞구나. 왜냐하면 어 이런 식의 관행이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한 법원 판결에서처럼 그냥 네가 좀 더 이득을 봤으니까 뭐 괜찮은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거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걸 참 예를 들어 봅시다. 그 급행료를 줘가지고 공사를 예를 들어서 뭐 한 5개월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5개월을 앞당기면은 원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2년을 24개월을 예상해가지고 뭐 공사비고 뭐고 다 짜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5개월이 줄어가 19개월 만에 끝이 났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절감이 됐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500억을 절감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노조에서 나와가지고 야 빨리 끝내줄 테니까 100억 내놔라. 이게 합당한 겁니까, 여러분? 그 지금 법원에서는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래 보니까 그래 네가 공기를 5개월 단축해가지고 500억 이득 받네. 근데 뭐 100억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네 400억 남았네. 문제 없는 거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요구 금액이 더 늘어날 거 아니야. 다음에는 야 120억 줘. 예를 들면 뭐 똑같은 공사라고 쳤을 때 말입니다. 그럼 또 다음에는 150억 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제가 아까 저기 연합뉴스인가 보면서 그래 어디 저기 교수인가가 나와가지고 그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소송을 한 업체에서 냈나 봐요. 법원에서 네가 이득 본 게 더 크니까 이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판결을 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와 뭐 씨발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잖아요. 우리 윤통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다 까발려 가지고 그래 만약에 이게 관행이었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 업체도 이득이 되는 거면 이걸 그러면 제도화하고 명문화 시키자. 예를 들어서 그래 노조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절감되는 수익에 뭐 예를 들어서 10분의 1 이상은 절대 뭐 요구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20분의 1 이상은 절대 요구하지 말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명문화 시켜놔야 제도화 시키고 명문화 시켜놔야 잡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노사가 만약에 합의를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어 쉽게 말해 기본급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공기가 단축이 돼가지고 절감액이 만약에 그래 뭐 100억이다 그 절감액이 얼마든 간에 그 금액의 뭐 5% 이내에서 너희들한테
일종의 성과급으로 줄게 뭐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관행이다 해가지고 법원에서도 너희들이 이득 본 게 더 크니까 별 문제 될 게 아니다 해버리면 처음에 1억 요구하다가 그 다음에는 10억 그래? 너희들이 한 10억 이득 봤으니까 야 그러면 3억 내놔.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방치가 되면 야 너가 10억 이득 봤으니까 우리 8억 줘 할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너희들이 2억 남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법원에서 급행료를 갖다가 노조에서 막무가내로 내놔라고 한 거를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려줬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조리들을 바로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모든 노동 현장뿐만 아니고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관행이다 뭐 하면서 무력을 동원하고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거 이거 다 막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까발리라. 그리고 다 까발리고 이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까발린 다음에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는 다 못하게 막고 불법으로 다 저기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그것도 역시 제도화하고 명문화 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은 요구할 수 없게 그런 작업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 이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그 노동개혁뿐만 아니고 모든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것을 파악하는 놈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토끼 형하고 그래 우리 윤통하고 뭐 한동훈뿐만 아니고 다 지금 힘든 거예요. 윤통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소수의 대통령실이라든지 내각에 있는 소수의 인원들 빼고는 모르니까 그냥 맨 나와서 개소리만 씹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잘났다는 듯이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윤통이 뭘 하려는지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왜 그게 눈에 안 들어오지 아무한테도 하기사 뭐 나경원이 같은 그년도 뭐 참 그래 오늘 뭐 사과문 올리고 했다던데 출마를 접었다는 얘기는 일단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래 그 보도를 보니까 뉘앙스로는 출마를 안 하겠다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뭔가 미련을 갖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는 짓이 그 빨갱이한테 배워가지고 어설프게 배운 거 딱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나경원이는 제가 장담합니다만은 이 정도 분란을 일으키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불러주기 전까지 절대 나대면 안 돼요. 그 만약에 또 오판해가지고 당대표 하겠다고 나서면 나경원이도 끝나는 거죠 뭐. 또 뭐 얘기가 또
저기 산으로 가는데 분명한 거는 요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통이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사회 전반에 관행이다 하면서 저질러지고 있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초법적인 어떤 행위들을 다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알리고 과연 이게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진짜 안 되는 이거는 진짜 이거 불법적인 거지. 이거는 하는 거는 다 잘라내고, 저 정도는 뭐 인정해 줄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은 다 제도화 명문화 시켜가지고 그 제도 하에서, 제도 안에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딱 하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다 죽었어. 그리고 그래, 오늘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우리 윤통 1% 상승했죠. 그러니까 조사일 날이 이제 17일부터 19일 어제까지였기 때문에 그 순방 때의 성과하고 뭐 또 뭡니까 뭐 이란인 관련한 그런 것까지 다 지금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36%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30% 후반대가 정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착이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후로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고 어쨌든 계속 오를 거라는 거죠. 오를 거라는 거. 그리고 제가 뭐 좀 예측을 해보면 상반기 내에 아마 한 갤럽 기준으로 상반기에 한 40, 한 2%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42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그리고 하반기 때 한 48% 정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올해 말쯤 돼서 50%의 근접하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TV조선 9시 뉴스를 틀어놨는데 음소거하고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 기간에 정당하다 57, 정당하지 않다 36. 정말. 더불당에서도 정당하다가 22.5%가 나오네요. 빨갱이 지지하는 층에서도. 근데 대표직은 어떻게 하냐? 유지해야 된다가 58, 사퇴해야 된다가 36. 참. 뭐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 이제 한동훈 아 오늘 그래 인제 기자 인터뷰 그 이 오늘 이 기자하고의 그 문답에서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걸 다 함축해 가지고 다 표현을 했어요. 뭐 솔직히 더 이상 뭐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쭉 읽어 보죠 그냥. 기자가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사건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끈끈이 지금 네가 주둥이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첫 시부리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정당한 범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임무이고요. 저는 질문을 받고 상식과 사실만을 말한 것뿐입니다.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좌표 찍어서 선동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할 말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받지 않을 특권을 줬는지 의문이네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데 왜 저 거짓말을 하냐고 왜 지금 지적을 하고 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앞에서 바로 이 앞에서 면전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저거를 갖다가 옆에서 씨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이 씨발 것들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냐고. 제가 그렇게 1년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지금 1년이 뭡니까 지금 1년 5개월째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뭐 좀 쉬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거짓말을 쳐 씹으리는데 그걸 그냥 거짓말 하도록 계속 방치해 둬요. 앵커가 안 하면 그래 씨발 보수라고 패널로 나온 새끼들이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뭡니까? 무혐의 처분 났다고. 저도 한동훈이가 국회에서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기 전부터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무혐의 처분됐다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안 펴요. 한동훈이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누가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아주 그냥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잖아. 딱 그 말을 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끊임없이 나와서 무혐의 처분됐다 그 얘기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그거를 이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밥상을 그러니까 내가 밥상 차릴게. 그래도 시원찮게 하니까 에이씨 아예 쐐기를 박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보수라는 것들은 십선비라고. 그 오늘 한동훈이가 문답에서 정확하게 이 십선비들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보수 너희들은 십선비야. 제가 그냥 읽기만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어차피 뭐 저의 이런 패턴에 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테니까 뭐 알아서 새겨 듣고 누가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주는지 의문이다. 이거 참 그 또 묻죠? 장관 주의로서 사건 언급이 너무 많다. 멋있는 말 하지 말라는 식이었는데 그 사건들은 이미 구속되고 기소까지 된 사안들이에요. 공개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들이죠.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호도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호도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론적으로 사실관계 상식선에서 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내면은 뭡니까? 당에서 패널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안 막아주니까 나라도 났어야지 씨발. 그리고 멋있는 말 김종민 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공익에 관한 공론의 영역이에요. 멋있는 말인지 따질 게 아니라 맞는 말인지 멋있는 말인지를 따질 게 아니라 맞는 말인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맞는 말인지를 따지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이 얼마나 간결하고 명료하고 그 이거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그 저기 저 뉴스 탑텐에서 그 저 이현종이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공부를 엄청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전에도 이현종이나 이도훈이 정도는 일단 친윤인 걸 맞아요. 맞는데 딱 거기까지가 다야. 전투력은 제로야, 제로. 전투력이 만땅인 친윤이 되어야 돼요. 뭐 솔직히 이건 저희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욕심이긴 하죠. 과욕, 엄청난 과욕이죠. 이거 솔직히 없죠. 아, 그나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김연아가 아주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조시더라고요. 오늘도 그 저기 서용준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아 진짜 물론 뭐 한동훈이처럼 이 화끈한 맛은 별로 없습니다. 이 그냥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아주 김연아도 딱 그 핵심적인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조지거든요. 그 멋있는 말인지를 따질 게 아니고 맞는 말인지를 따져야 된다. 그냥 이래놓고 또 디스 하잖아요. 맞는 말, 그분들이, 빨갱이들이 맞는 말인지를 따지는 말씀을 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타고나야 돼요. 이 정도의 그냥 단순히 언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아침마다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물론 그때그때 어떤 식의 질문이 있을 거라는 정도는 예측은 되죠. 그렇지만 어떤 류의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거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방향이라든가 이것도 잘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거 뭡니까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막 준비를 해도 이렇게까지 정문적답으로 뭐 또 거기다가 하나 더 표현하자면 우문현답으로 아주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콕콕 집어 가지고 거기다가 상대 진영을 또 디스까지 하면서 그것도 디스를 하는데 막 저처럼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논리적인 문장으로 이거는 타고나야 돼요. 단순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 천재적인 어떤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또 이제 묻죠. 검찰 재소안과 관련해서 하니까 이제 이거는 통상적인 이제 수사고 검찰이 알아서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김성태 조카는 아직 도주 중이다. 외국과의 공조는 어떻게 하냐. 뭐 여러 관련자들이 있는데 이미 태국 당국에 수감된 분들도 있고 지금 캄보디아 가다 잡힌 분들도 있는데요. 캄보디아와 태국 당국과 저희 당국 간의 협조는 굳건합니다. 협조 관계는 굳건합니다.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외 범죄 저지르고 해외에 도망간 중범죄잖아. 그 사람을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원조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잡아와야 맞죠. 그런 문제는 또 외교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고 해당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진행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기 다 끝난 겁니다. 이거는. 얘기 다 끝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성태 체포한 거 공교롭게도 딱 그 날짜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 대가 나쁜 거예요. 잡아놓고 뭐 했다고 에이 씨발 그거는 너무 티가 나는데 그 짓을 어떻게 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재지 파악해가지고 계속 감시조가 붙어 다녔던 거예요. 모르게. 그리고 이재명이가 출석하는 그것과 맞춰서 두드린 거지. 잡은 거지. 그게 맞아요. 잘 진행될 거라고. 당국 간의 협조 관계는 굳건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1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반복적 검찰 소환의 비판 여론도 있는데 그 비판 여론이 아니죠. 그냥 빨갱이들이 그냥 징을대는 그냥 정도죠. 그 사건들은 단 하나도 당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그렇게 여러 곳, 보세요. 일단 질문에 답을 합니다, 먼저.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런데 항상 이게 붙잖아요. 그런 데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빨갱이들 디스하는 거죠. 여러 곳으로 나눠져서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지난 정부 저거들 정부 때 지들이 집권할 때 한 거다. 왜 나한테 지랄이냐. 그 당시에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냥 비판이 있었다 씨바야. 그 당시에도 비판이 있었는데 빨갱이 저거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씨바. 나보고 어쩌라고. 무엇보다도 범죄 혐의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뭐 민주당 169명 얘기했지만 한동훈과
정치권 전부 다입니다. 그냥 정치권 전부 다. 이 정리를 해보자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윤통이 태산같이 버티고 방어를 하고, 한동훈이가 빨갱이들 몰고 다니면서 그냥 드리블 하면서 이제 몰고 다니는 거죠. 화려하고 환상적인 드리블 실력으로 빨갱이들을 우 끌고 다니는 겁니다. 올 때는 우리 윤통이 태산까지 버티면서 철벽 방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갤럽 기준 36%.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40%를 넘고 45% 정도만 유지가 되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60%가 돼야 되는 둥 미친 개소리 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미친 새끼예요, 미친 새끼. 아니 수십 년을 씨발 정치판에 굴러먹으면서 뭐 평론을 하고 정치에 몸담았다면서 그런 정도의 분석도 못하는 거, 아유 참 씨발. 그래놓고 씨발 그 정치 평론으로 밥 먹고 사는 거 보면 참 진짜.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올해 하반기로 쭉 가면 아마 40% 후반, 40% 후반은 아마 고착화. 이 원래 고착화라는 게 조금 안 좋은 의미가 클 건데, 뭐 그냥 하여튼 될 겁니다. 윤통의 수비와 한동훈의 화려한 드리블 실력, 이거 두 개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소위 보수라는 저기 밥벌이 새끼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노동개혁 뭔 개혁 면 개혁 다 하면서 이때까지 음성적으로 관행적으로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행해지던 모든 행위들이, 관행들이 다 혁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없애야 될 거는 모조리 다 없어질 거고, 수용이 가능한 거는 제도화하고 명문화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제도권 내에서 돌아갈 수 있게, 모든 분야에 모든 사람들이 이 제도 하에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제도화하고 명문화 한다고.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냥 굴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공고히 하려면 당연히 다음 한동훈, 그 다음에 뭐 이원석. 근데 이원석이는 어찌 보면 좀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참. 뭐 아무튼 쭉 이렇게 가가지고 최소
진짜 최소 20년에서 30년 하면 제가 뭐 아메바다, 버러지다, 개돼지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가 될 거고요. 조금은 완화될 거고 그다음에는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갈 거기 때문에 크게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가주면 한 최소 20년에서 조금 더 해서 30년 정도. 이게 그 정도로 굴러가기만 하면 이후로는 크게 문제 없이 이 시스템대로 아마 굴러갈 수 있을 거라는 거. 왜냐? 일단은 빨갱이 새끼들은 완전히 적어도 이 정권 우리 윤통하에서 빨갱이들만큼은 어쨌든 모조리 다 돌이켜놨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5년 동안 5년의 어떤 이 역사는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상식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할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